지금부터 저는 영상 편집 1년차로 돌아갈 겁니다. 그때 당시 제가 편집했던 방법으로 영상 편집을 해볼 건데요. PTSD가 올 수도 있으니 2년차 이상 편집자들은 주의해주세요. 프리미어 프로를 공부하고 정확히 1년 뒤에 80만원짜리 데스크탑으로 구독자 300명 채널의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죠. 그때는 제가 쓸 수 있는 기술들이 많지 않아서 영상 편집이 오래 걸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편집을 한다면 3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영상들을 그때는 8시간씩 편집했었죠. 만약 그때 이 단축키만 알았다면, 프리셋을 만들었더라면 분당 10,000원씩 받고 편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저보다 많이 받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세상 비효율적으로 편집하는 편집 못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과 지금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비교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영상 편집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영상 편집 1년차라도 나름 워크플로우는 있었습니다. 컷 편집, 자막, 효과음, 배경음악, 색보정, 모자이크. 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모자이크 작업을 마지막에 했다고요? 이거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피드백 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컷 편집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패널 정리죠. 정리를 안 해서 나중에 파일을 찾는데 오래 걸리거나 폴더 정리를 안 해서 파일 경로를 찾을 수 없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죠. 그리고 컷 편집도 지금 1차, 2차로 나누게 됩니다. 지금 제가 작업하는 워크플로우는 프로젝트 패널 정리 및 네이밍, 색 보정, 1차 컷 편집, 1차 모니터링, 자동 자막 작업, 2차 컷 편집, 그래픽 작업, 배경음악, 효과음, 최종 모니터링 단계입니다. 작업 단계가 훨씬 많아졌죠. 하지만 편집 시간은 훨씬 단축됩니다. 자, 그럼 작업하러 가보죠. 프로젝트 패널 정리는 1년차 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일을 받으면 프로젝트 패널에 오디오와 비디오, 인서트별로 폴더를 생성하고 정리합니다. 채널별로 배경음악, 효과음 폴더를 생성하기도 하는데요. 편집하기 전에 오디오와 비디오를 빈 폴더로 만들고 효과음과 BGM을 불러와 상단 파일 탭에서 템플릿으로 저장을 클릭하시면 다음 편집에서 프로젝트를 만들 때 프리셋을 그대로 불러와 정리된 상태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1년차인 저는 색 보정을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데요. 데스크탑 사양이 좋지 않아서 GPU를 많이 잡아먹는 작업은 후반에 합니다. 하지만 클립을 난도질한 상황이라 한 클립 한 클립 이태리 장인처럼 붙여넣었죠. 지금이라도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은 당장 멈추세요. 많은 분들이 조정 레이어를 깔아 색 보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실 텐데요. 이 방식은 영상 전문 편집자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네마틱 영상이나 뮤직비디오, 웹드라마 등에서는 유용한 방식이지만 예능이나 게임 영상 편집할 때는 불편한 방식입니다. 컷 편집을 할 때 조정 레이어가 위에 깔려있어 나도 모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 매우 걸리적거립니다. 그래서 8년 차인 저는 클립에 바로 효과를 적용하는데요. 컷으로 클립을 나누더라도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소스 탭을 클릭하시고 루미트리 컬러를 여기에 적용하시면 컷이 되어 있어도 영상 전체에 한 번에 적용되고 컷이 되어 있는 해당 영상 클립 앞부분에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수정을 할 때도 영상 전체에 한 번에 적용되니 확실하게 색보정 후 적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편집 1년차인 저는 원본을 1배속으로, 그것도 풀로 확인합니다. 만약 영상 길이가 1시간이라면 1시간 동안 영상만 보고 있는 거죠.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이 얼마나 재미없는지 다들 아시죠? 그래도 봤습니다. 8년차인 저는 빠르게 확인하고 추후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 마커와 레이블링을 합니다.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단축키 J와 L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L을 한 번만 누르면 재생, 두 번 누르면 2배속으로 재생이 됩니다. 하지만 2배속으로 보면 내용 확인도 어렵고 화면이 끊겨 제대로 모니터링 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Shift L을 누르면 미세 조절로 배속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영상을 분석할 수 있죠. 이 단계에서 상황이 바뀌거나 주제가 바뀌면 한 덩어리로 컷을 하고 레이블 컬러를 알아보기 쉽게 변경합니다. 추가로 들어갔으면 하는 효과나 효과음, 연출, 자막 내용이 떠오르면 마커를 찍어 표시해둡니다. 4만% 확률로 까먹거든요. 컷 편집은 QW 그리고 G키로 단축키를 설정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제 채널의 영상처럼 오디오 컷 편집을 먼저 할 때도 있는데요. 1년 차인 저는 일일이 듣고 컷 편집을 합니다. 침소리, 숨소리를 들으면서 말이죠. 8년 차인 저는 더 이상 침소리와 숨소리를 듣지 않게 됩니다. 바로 프리미어 프로 자동 자막 기능 때문인데요. 오디오 파일을 불러와 타임라인에 올리고 텍스트 패널에서 트랜스크립트 탭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받아쓰기가 진행됩니다. 프리미어 프로 자동 자막은 오디오 상태에 따라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공백 제거 기능만 사용합니다. 텍스트 패널에 트랜스크립트 탭에 깃발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고 일시정지를 클릭합니다. 하단에 모두 제거를 클릭하면 공백과 잡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1년 차인 저는 프리미어 프로 자동 자막 기능을 사용합니다. 자동으로 분석한 대문을 클릭 길이로 맞추고 하나하나 일일이 수정합니다. 사실 그냥 타이핑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6년 차인 저는 위스퍼 AI라는 모델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확도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고 중간중간에 영어 단어, 숫자, 퍼센트 같은 특수문자, 쉼표까지 정확하게 넣어줍니다. 하지만 웹코딩 페이지에서 이용해 분석을 해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추후에 브루라는 프로그램에서 위스퍼 AI를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컷 편집을
마친 오디오를 mp3 파일로 렌더링합니다. 부르를 실행하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 mp3 파일을 불러옵니다. 한국어를 선택하고 엔진을 위스퍼 AI로 선택합니다. 클립 나누기를 클릭해 클립의 길이를 설정하고 확인을 누르면 위스퍼 AI가 분석을 시작합니다. 분석이 완료되면 내보내기를 클릭해 SRT 파일로 저장합니다. 저장된 SRT 파일을 프리미어 프로로 불러와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하면 캡션 트랙이 생성됩니다. 약간의 수정은 필요하지만 정확도가 높아서 편집 시간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1년 차인 저는 2차 컷 편집 단계가 없었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수정했죠. 그래서 타임라인도 엉망이고 제대로 수정이 안 된 곳도 많았습니다. 3, 4년 차부터 2차 컷 편집 단계를 했던 걸로 기억하네요. 8년 차인 저는 주제별로 레이블링한 클립들을 디테일하게 다듬기 시작합니다. 여러 번 되돌려보면서 불필요한 부분도 삭제하고 순서를 바꿀 때도 있죠. 이 단계에서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하는 편입니다. 만약 여러 클립의 순서를 바꾸고 싶을 때는 클립을 선택하고 컨트롤 Alt를 동시에 눌러 원하는 곳으로 드래그하면 공백 없이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에 효과를 적용할 때는 미리 프리셋으로 만들어 영상 클립에 빠르게 적용합니다. 1년차 때 프리셋은 생각도 하지 못했죠. 그래픽 작업은 영상에 들어가는 자막이나 자료들을 삽입합니다. 1년차인 저는 자막 디자인을 대충 하고 키프레임을 어설프게 찍어 자막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5분짜리 영상에 모든 자막을요. 진짜 왜 그러냐. 8년차인 저는 기본 자막에서 타이핑 해놓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둔 자막 템플릿을 불러와 그대로 타이핑하고 모션 프리셋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빠르게 넣습니다. 캡션 클립을 그래픽 클립으로 바꾸어 자막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상단에 그래픽 및 타이틀 탭을 클릭하고 캡션을 그래픽으로 업그레이드를 클릭하면 그래픽 클립으로 변환이 됩니다. 여기서 미리 만들어 놓은 프리셋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자막 디자인을 변경하고 모션 프리셋을 적용해 자막을 완성합니다. 이보다 빠른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1년 차인 저는 마지막으로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넣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음악을 듣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타임라인에 넣습니다. 하나하나 클립 길이를 조절하고 볼륨을 일일이 수정하죠. 효과음도 넣는데요.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트랙에 넣어서 트랙이 엉망입니다. 볼륨도 서로 달라서 정말 벨붕이네요. 8년 차인 저는 미리 세팅되어 있는 배경음악 폴더에서 음악을 선택합니다. 음악을 더블 클릭해서 사용할 곳을 단축키 I5로 지정하고 마침표를 눌러 타임라인으로 불러옵니다. 클립 길이를 맞추고 트랙을 한 개로 정했기 때문에 오디오 트랙 믹서에서 한 번에 볼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효과음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고 오디오 트랙 믹서에서 다이나믹 이펙터를 적용해 볼륨을 일정하게 맞춥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니터링하고 어색한 부분이 없나 확인할 여유도 생겼죠. 사실 프리미어 프로는 돈을 내고 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동 자막 생성, 캡션 자동 번역, 공백 제거, 자동 색 보정, AI 음성 강화, 음성형 확장 AI, 미디어 인텔리전스 등 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입문자분들은 자막 효과, 디자인, 모션 그래픽 같은 기능을 중요시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컷 편집, 자막 작업, 오디오, 색 보정까지 프리미어 프로 안에 숨겨진 AI 기능, 입문자도 지금 바로 쓸 수 있게 딱 필요한 기능만 정리해봤습니다. 편집 시간을 반으로 줄여주는 마법 같은 기능들이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프리미어 프로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AI 기반 자동 기능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알면 컷 편집부터 색 보정까지 노동 시간을 아주 많이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능들은 프리미어 프로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 자막 기능을 이용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고, 공백 제거를 해서 모니터링 시간을 줄여 텍스트를 보면서 컷 편집을 하고요. 오디오의 노이즈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줄여주고, 대사에 맞게 배경음악 볼륨을 자동으로 맞춰주고, 클릭 한 번으로 색 보정을 끝냅니다. 이렇게 완성된 미드펌 영상을 AI 기능을 통해 쇼츠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개꿀인 기능들을 각 단계에서 사용하면 편집 시간은 반으로 줄여주고 효율은 2배로 올려주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기능들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영상 편집에서 사용할 만한지 제가 하나하나 사용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도비 맥스 2024에서 발표한 지난 24년 10월 14일에 파이어플라이 비디오 모델 기반의 생성형 확장 기능이 프리미어 프로 베타 버전에 포함돼서 발표했습니다. 이후 25년 4월 2일에 프리미어 프로 25.2 버전에서 정식 버전으로 출시되었죠. 이 기능은 어도비에서 개발한 파이어플라이라는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비디오 클립의 시작 또는 끝부분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최대 2초의 영상 프레임을 생성하는데 FHD 30프레임 미만의 8비트 SDR 16:9 비율의 영상만 지원을 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프리미어 프로 25.2 이상 버전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후 창 도구 패널을 여시면 마지막 아이콘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툴을 선택 후 확장을 원하는 영상의 클립을 최대 2초로 확장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 어디에 사용할까요? 당연히 인터뷰, 토크, 예능, 게임 등 대부분 컨텐츠에서는 사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정보 전달 영상처럼 스톡 부티지나 추가 자료의 클립 길이가 짧을 때 사용하면 좋고요. 브이로그처럼 풍경의 인서트가 애매하게 짧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또 촬영본 뒷부분이 많이 흔들렸거나 제대로 촬영하지 못한 부분을 컷한 뒤에 생성해주면 자연스러운 영상이 완성되죠.
장면 편집 탐지 기능이란 렌더링이 완료된 영상에 컷이 되어 있는 구간을 탐색해 컷으로 나눠주는 기능입니다. 픽셀 간의 차이를 장면 전환 감지 알고리즘 기반으로 컷 포인트를 추적하는 방식인데 트랜지션이 들어간 구간은 탐지가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사용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분할을 원하는 클립을 우클릭 후 장면 편집 탐지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AI가 분석을 해서 컷을 해주는데요. 이때 컷을 할지 프로젝트 패널에 분할한 클립을 생성할지 마커를 찍을지에 대한 옵션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언제 사용하면 될까요? 저는 실제로 이 기능을 이렇게 사용했는데요. 유튜브의 컨텐츠를 분석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모니터링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픽셀 기반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영상에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장시간의 영상을 분석해야 될 때 부분적으로 나눠서 모니터링하면 지루함도 덜해지고 시간도 절약됩니다. 숏폼을 편집해야 되는데 찍은 영상이 가로 영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영상을 크기에 맞게 잘라서 억지로 끼워 넣으셨다면 이 기능을 사용해보세요. 시퀀스 오토 리프레임은 AI 기반으로 영상 속의 피서체를 자동으로 추적해서 원하는 화면비로 재구성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의 장점은 인물이나 피서체를 자동으로 추적해주기 때문에 키프레임을 찍을 필요가 없고요. 영상의 사이즈를 원하는 비율로 선택해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기능을 진짜 많이 사용하는데 미드폼의 영상을 하이라이트만 뽑아서 쇼츠로 업로드할 때가 많잖아요. 실제로 미드폼과 쇼츠를 둘 다 의뢰하는 클라이언트들도 많이 있었고요. 편집이 완료된 시퀀스에서 원하는 구간만 선택해서 새로운 시퀀스로 옮겨준 뒤에 프로젝트 패널에서 새로운 시퀀스를 우클릭해 시퀀스 자동 리프레임을 클릭, 비율을 9:16으로 선택하고 클립 중첩 옵션을 아래에 있는 옵션으로 선택한 뒤에 만들기를 클릭하면 피사체를 자동으로 추적하는 쇼츠가 완성됩니다. 추적이 원하는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 클립을 선택하고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자동 리프레임 항목 위치 조정 탭에 생성된 경로 덮어쓰기를 클릭하면 키프레임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막이나 이미지만 살짝 수정해서 렌더링하면 빠르게 쇼츠가 완성되니 이거는 정말 개꿀인 기능 아닌가요? 이 기능은 프리미어 프로뿐만 아니라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서도 서드파티 플러그인들도 아주 많죠. 출연자의 음성을 분석해 자동으로 자막 파일을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플러그인이나 외부 툴의 정확도가 더 좋기 때문에 그동안 이 기능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기능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만약 오프라인 환경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면 프리미어 프로 자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받아쓰기 된 자막을 확인하면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면 실제 장면이나 오디오 부분이 삭제되는 텍스트 기반 편집도 가능하죠. 하지만 저는 이 기능을 이럴 때 사용하는데요. 편집할 파일을 불러와서 텍스트 패널 대본 탭에 들어가시면 받아쓰기가 완성된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커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 후 말멈춤 삭제, 모두 삭제를 클릭하면 클립에서 오디오가 나오지 않는 공백을 제거해줍니다. 이후에 정확도가 높은 자동 자막을 만드는 방법은 유료와 무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카드와 더보기란에 표시해둘 테니 참고해주세요. 해외를 타깃으로 한 영상들을 편집할 때 필수인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자막입니다. 예전에 아이돌이 출연한 영상을 편집한 적이 있는데 반응을 보기 위해서 업로드가 된 직후에 댓글을 확인하러 갔어요. 그런데 해외 팬들의 대부분의 댓글은 빨리 자막을 내놓으세요 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최근에 해외 타깃으로 하는 영상의 기획이 점점 늘고 있어서 가벼운 일상이나 여행, 요리 같은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영어 자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모르더라도 일일이 번역기를 돌리지 않아도 프리미어 프로에서 알아서 번역해주고 캡션 파일로 만들어주고 이걸 또 SRT 파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바로 업로드도 가능하죠. 자동 자막으로 완성된 한글 캡션 자막을 타임라인으로 불러온 뒤에 텍스트 패널 캡션 탭에서 우측 상단의 점 3개를 클릭, 캡션 번역을 선택합니다. 소스 언어는 완성된 언어인 한국어로, 대상 언어는 원하는 나라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여러 개를 선택해서 한 번에 만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조금 걸려서 하나씩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아래에 번역을 클릭한 뒤에 조금 기다리시면 선택된 언어로 캡션 파일이 생성됩니다. 캡션 파일을 내보내기 한 후에 팝하고나 챗 GPT를 돌려서 잘못된 부분을 더블 체크해주면 더 정확하겠죠? 영상을 촬영했는데 오디오 상태가 엉망이거나 녹음된 파일에서 잡음이 들린다면 이 방법을 사용해보세요. 음악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타임라인으로 클립을 불러온 후에 창 기본 사운드 패널을 선택합니다. 음성 강화 항목에서 우측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활성화해주시면 되는데요. 컴프레서, 노이즈 리덕션, 오디오 믹스 마스터링, 이거 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냥 여기서 믹스 양만 올리시면 AI가 알아서 잡아줍니다.
분석이 완료되고 기다리시면 깔끔하게 보정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올리거나 많이 손상된 음성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으니 적당히 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직도 배경음악에 맞춰서 일일이 클립을 자르고 볼륨을 줄이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키프레임을 찍어서 낮추시나요? 이렇게 하면 10초면 됩니다. 타임라인에 배경음악을 불러오면 기본 사운드 패널에서 자동으로 오디오 유형을 음악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아래에 있는 버킹 항목의 우측 버튼을 클릭해 활성화해 주시고 버킹 대상은 대화로 설정, 민감도와 볼륨을 들어보시면서 적당하게 조절해 주세요. 그러면 대화로 지정된 오디오 유형 트랙에서 소리가 나면 음악이 줄어들고요. 소리가 없으면 자동으로 올려줍니다. 촬영된 영상과 실제 환경에서 촬영된 색감이 달라서 당황했던 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화이트 밸런스와 노출 때문에 그런데 그나마 미러리스나 DSLR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술이 발달해서 거의 차이가 없기도 하고 수동으로 맞춰줄 수도 있어서 색 차이가 덜하기는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에는 색 차이가 많이 납니다.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면 기본 색 교정은 필수로 해야 하는데요. 벌써부터 머리가 복잡해지시나요? 하지만 프리미어 프로에게는 AI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싼 돈을 내고 사용하는 이유겠죠. 루미트리 색상 패널 기본 교정 탭에서 흰색 균형 옆에 있는 스포이드를 클릭해 모니터 패널에서 보이는 흰색을 클릭해주면 찍힌 색 정보를 기준으로 나머지 색 온도와 색조, 채도를 조절해줍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AI의 기능이라고 볼 순 없죠. 상단에 자동 버튼을 클릭하시면 영상 전체의 톤과 색 균형을 AI가 분석해서 사람 눈에 가장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보이는 색상으로 교정을 해줍니다. 이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거의 교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색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자동을 클릭한 후에 살짝만 조정해보세요. 전문가 부럽지 않은 색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우면 우리 눈에는 흰색, 검정색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부분은 색 정보가 날아간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색 교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영상의 색감은 전문가도 잡기 힘든 부분이니까요. 색 정보가 많이 날아간 영상이라면 색 교정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하거나 다양한 연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리미어 프로 효과를 하나하나 유튜브에 찾지 마시고 이 영상만 보세요. 국내를 막론하고 유튜브에는 프리미어 프로 효과를 알려주는 영상은 많지만 이걸 어디에 써? 같은 효과들도 많죠. 영상을 끝까지 봐도 도움이 될까 말까 생각이 드는데 어쩌다 한번 사용할 때 되면 막상 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당장 사용할 만한 효과들만 모아봤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 유튜브에서 봤을 만한 효과들을 쉽고 빠르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런 거 그냥 만드시죠? 잠깐만요. 스킵하기 전에 이런 방법 한번 사용해보세요. 패스트 줌인 효과를 사용할 때 트랜스폼 효과를 사용하는데 바로 클립에 적용하지 마시고요. 조정 레이어를 사용한다면 작업이 빨라집니다. 프로젝트 패널 하단에 새 항목 조정 레이어를 클릭하면 프로젝트 패널에 조정 레이어가 생성됩니다. 이 조정 레이어를 타임라인에 옮겨주시고요. 효과 패널에서 변형이라고 검색 후 조정 레이어에 넣어줍니다. 조정 레이어를 선택하고 효과 컨트롤 패널 변형 항목에서 비율 조정 앞에 스톱워치를 클릭해 키프레임을 맨 앞으로 이동합니다. 8프레임 뒤로 이동 후 비율 조정에 120을 입력합니다. 키프레임을 선택 후 가속 프레임과 감속 프레임을 넣어줍니다. 비율 조정 앞에 화살표를 클릭하고 뒤에 있는 키프레임에 베지어를 앞으로 당겨 이런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아래 셔터 각도 항목에서 180을 입력하면 효과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조정 레이어를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죠. 계속 복사해서 빠르게 패스트 줌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프로젝트에도 사용하고 싶다고요? 그럼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변형 탭을 우클릭 후 저장하면 효과 패널 프리셋 폴더에 언제든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보 전달 영상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요. 이미지나 자료를 사용할 때 전체 화면으로 확대하면 화질이 못생겨지죠. 그래서 적당한 값으로 크기를 조정하는데 이때 백그라운드를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채널 로고만 있다면 빠르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채널 로고를 가져옵니다. 없다면 텍스트만 입력해서 간단하게 디자인합니다. 프로젝트 패널 새 항목 색상 매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로고 아래 트랙에 깔아줍니다. 색상 매트 클립을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색으로 넣어줍니다. 효과 패널에서 복제를 검색해 로고 클립에 넣어줍니다. 효과 컨트롤 패널 복제 탭 안에 있는 픽셀 수를 원하는 개수만큼 넣어줍니다. 그 다음 효과 패널에서 오프셋을 검색해 로고 클립에 넣어주고 오프셋 탭 안에 중심 이동 항목 키프레임을 생성 후 맨 앞으로 이동합니다. 가로나 세로를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만큼 이동 후 키프레임을 맨 뒤로 옮겨줍니다. 만약 빠르게 이동하고 싶다면 많이 움직이면 되지만 그러면 되게 정신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약간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불투명도 값을 낮춰 은은하게 깔아주면 완성입니다. 또 맨 위에 모션 탭에서 회전을 조정해서 대각선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상 클립을 선택 후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비율 조정을 약간만 줄여줍니다. 도구 툴에서 렉탱글 툴을 선택해 영상에 맞게 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속성 패널에서 칠은 체크 해제해주시고 선만 체크 후 원하는 만큼 두께를 조절합니다. 이때 선 옵션은 가운데로 선택해주시고 맨 아래 가로 세로 정렬을 한 번씩 클릭해서 가운데로 맞춰줘야 합니다. 만약 코너를 둥글게 만들고 싶다면 여기를 원하는 만큼 올려주면 이렇게 되죠. 그럴 때에는 효과 패널에서 가장자리 거칠게 하기를 검색 후 영상 클립에 넣어줍니다. 효과 컨트롤 패널 가장자리 거칠게 하기 항목에서 프랙탈 영향 0 가장자리 선명도를 최대로 올리고 테두리를 모서리가 안 보일 때까지 올려주면 됩니다. 이제 테두리가 있는 클립을 영상 클립과 길이를 똑같이 맞춰주시고요. 두 클립을 동시에 선택해서 우클릭 후 중첩을 해줍니다. 효과 컨트롤 모션 탭에서 비율 조정을 이용해서 화면 사이즈에 맞춰주면 완성입니다. 이미지나 영상의 흰 배경을 지워야 할 때가 종종 있죠. 이미지는 그나마 간단하게 지울 수 있는 사이트들을 이용하면 되지만 영상을 지우는 사이트는 많지 않을 뿐더러 유료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물도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지만 프리미어 프로에서 간단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효과 패널에서 색상 키를 검색 후 클립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색상 키에 있는 스포이드를 흰색으로 찍고 색상 허용치와 가장자리 패더 값을 이용해 간단하게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곳까지 지워졌다고요? 그럼 색상 키에 있는 펜 툴을 클릭 후 대상을 아주 대충 마스킹 해주세요. 마스킹 항목 아래에 반전됨을 체크해주면 마스킹 안에 있는 곳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비포 효과를 보여주고 싶은 만큼 클립을 잘라주시고요. 효과 패널에서 흑백을 검색해 앞에 있는 클립에 넣어줍니다. 다시 효과 패널에서 지우기를 검색하고 비디오 전환, 지우기 폴더에 있는 이 지우기 트랜지션을 두 클립 가운데에 넣습니다. 사이에 있는 전환 범위를 원하는 만큼 늘려주시고요. 전환 범위를 선택한 다음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테두리 폭을 원하는 만큼 늘려주시고 색상을 변경해주면 이런 효과가 완성됩니다. 텍스트를 만든 후 속성 패널에서 칠은 체크 해제, 선은 체크 후 두께를 조절합니다. 텍스트 클립을 Alt를 누르면서 위로 드래그해 복사해줍니다. 아래에 있는 클립을 선택 후 속성 패널에서 칠은 체크하고 선은 체크 해제해줍니다. 아래 클립을 선택 후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위쪽 자르기에 키프레임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키프레임은 맨 뒤로 밀어주시고 글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해줍니다. 키프레임에 아까처럼 이지인 이지아웃을 넣으면 좀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텍스트를 입력 후 효과 패널에서 그림자 효과를 넣어줍니다.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그림자 효과에 있는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거리는 0, 부드러움은 50으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 그림자 효과 탭을 선택 후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합니다. 붙여넣기 된 그림자 효과의 부드러움을 100으로 입력합니다. 다시 컨트롤 V를 눌러 복사해 주시고 부드러움을 200으로 입력합니다. 다시 컨트롤 V를 눌러 부드러움을 400으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 효과 패널에서 색조를 검색해 텍스트 클립에 넣어줍니다. 색조 탭에 있는 흰색을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하면 되는데요. 이왕이면 네온 느낌의 색상이 좋겠죠? 이런 팝업 모션 지금부터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입력 후 효과 패널에서 변형 효과를 넣어줍니다. 효과 컨트롤 패널에 변형 탭에 있는 비율 조정 위에 균일 비율을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폭 비율 조정 맨 앞에 키프레임을 생성 후 0을 입력합니다. 3프레임 이동 후 121 입력합니다. 다시 3프레임 이동 후 100을 입력합니다. 셔터 앵글 값 360으로 입력합니다. 참 쉽죠? 텍스트를 입력 후 클립을 위로 이동합니다. 텍스트 클립 아래에 배경 영상을 깔아주고 텍스트 클립과 일치하게 길이를 조정해줍니다. 그 다음 효과 패널에서 트랙 매트 키를 입력 후 영상 클립에 넣어줍니다. 매트를 텍스트가 있는 트랙으로 선택하면 완성입니다. 이제 막 유튜브를 보고 영상 편집을 배우려고 하는데 예전 영상에서는 있었던 효과가 지금 내 프리미어 프로에는 없어서 당황하고 계신가요? 장민경채로 유명한 폰트에서 사용하는 베벨 알파 효과를 사용하지 못하기도 하고 제가 소개해드린 자막바 만드는 방법 영상에서 사용하는 페인트 버킷 효과가 없어서 댓글을 남기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프리미어 프로 25 버전에서도 이전에 사라진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클릭 몇 번으로 말이죠. 프리미어 프로 25 버전에서는 옵솔릿 폴더에 있는 효과들을 전부 삭제해버렸는데요. 삭제한 이유는 단순히 기능을 축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편집자의 작업 효율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는 무슨 기존에 있는 오류나 좀 고쳐주지. GPU 가속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병목 현상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대놓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꼴 아닌가? 그 이유는 2024년 11월 14일 공개된 어도비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대안으로 아예 타사 플러그인이나 서드파티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죠. 다행히 기존에 작업했던 프로젝트에서 불러오는 건 된다고 합니다. 어도비 공식 페이지에 따르면 GPU 가속을 통해 자주 쓰이는 효과는 더 빠르게 렌더링되며 자주 사용하지 않는 효과와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효과는 제거해서 전체적인 성능 프로파일을 최적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옵솔릿 폴더에 있는 효과들의 코드 경로를 줄이면 프로그램 안정성과 응답 속도가 향상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24 버전을 쓰고 있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요즘 브이로그에서 자주 보이는 장민경체라고 하는 자막 스타일 다들 아시죠? 이 자막의 핵심 효과는 베벨 알파죠. 하지만 어도비는 이 효과를 사용하기 위해서 포토샵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구매 유도하는 거 지렸. 제가 예전에 자막반 만드는 영상에서 사용한 페인트 버킷 효과는 루미트리를 대안으로 내놓았는데 아니 저기요,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줘야죠. 그런데 이건 그렇다 쳐도 타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이를 본 일부 편집자들은 기존의 효과가 사라져서 워크플로우가 복잡해지거나 다시 25 버전에서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다는 문제도 있죠. 그런데 이때 해외 커뮤니티에서 이전 버전 효과를 일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DC 같은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용자가 프리미어 프로 이전 버전 그 효과들을 모아놓은 패키지를 업로드 했습니다. 이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 놓을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 두 번째 링크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쪽에 다운로드 요거를 해주시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프리셋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 다음 프리미어 프로 25 버전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프로젝트는 아무거나 불러오셔도 상관없어요. 새로 만드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 효과 패널에서 이 프리셋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효과 패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상단에 창 누르신 다음에 여기 효과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효과 패널이 나옵니다. ESC 밑에 있는 이 숫자 키 1번 옆에 있는 물결 표시 있죠. 그 물결 표시 눌러서 좀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우클릭을 하면 새로운 폴더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냥 우클릭하는 게 아니라 이 프리셋이라는 폴더나 아니면 이 사전 설정이라는 폴더 여기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우클릭을 하시면 사전 설정 가져오기가 있어요. 여기서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이 프리셋 파일 프리미어 프로 2024 옵솔릿 이펙트 프리셋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를 열기를 눌러주시면 추가가 된 겁니다. 근데 어디에 추가됐는지는 잘 모르시겠죠. 이게 한글 버전하고 영문 버전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사전 설정이라는 폴더만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설치가 되고요. 영어로 프리셋이라고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여기 프리셋에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2024 옵솔릿 이펙트라고 추가가 되고요. 이렇게 한 30개가 넘는 효과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베벨 알파도 복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페인트 버킷 요것도 복구가 됐죠. 그 다음에 좀 많이 쓰는 이 서클이나 아니면은 페스트 블러 아니면 레디얼 와이프 같은 것들도 이전 24 버전에서는 있었는데 25 버전에서는 좀 삭제된 효과들이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프리미어 프로를 껐다 키면 이 방금 설치한 24 옵솔릿 이펙트 폴더가 사라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를 다시 껐다 켜보면 이 효과 패널에서 프리셋 폴더에 들어가시면 없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번 할 때마다 불러와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너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효과 패널에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새 사용자 정의 저장소가 있어요. 이 폴더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효과들 있죠. 요거를 전부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용할 효과만 추가하셔도 되는데 컨트롤을 누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 누르시면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추가한 이 사용자 정의 저장소 여기다가 효과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다시 프리미어 프로를 한번 껐다 켜볼게요. 지금 프리미어 프로를 껐다 켰는데 보시면 여기 사용자 정의 저장소에는 그대로 추가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셋 폴더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삭제가 돼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 키프레임을 찍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같은 효과를 반복해서 사용할 때마다 찍기 귀찮고 템플릿을 만들어 저장해 놓으면 설정 하나만 잘못하더라도 일일이 수정해야 하죠. 또 이제 막 영상 편집에 입문하신 분들은 키프레임은커녕 어디서 어떤 모션을 넣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보면 자막과 같이 사용해야 하는 모거트 파일이나 에펙으로 만든 템플릿들은 많지만 내가 만든 자막과 사진, 영상에 넣을 모션 템플릿은 생각보다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모션 프리셋 65종입니다. 저는 자막이나 이미지 소스 등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간지나게 등장시킬까 하는 고민을 전용 메뉴 고민하는 것보다 오래 하는데요. 등장 효과는 무조건 화려하고 무거운 효과들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 어울리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성 영상에는 가감성 효과를 주어 스무스하게 등장시키거나 영상의 톤에 방해가 되지 않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요. 예능 영상에서는 감정사에 따라 쾅 박히게 등장하거나 빠르게 튀어나오는 등장 효과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정말 힘든데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면 그나마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집하는 영상에 따라 수정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같은 효과를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필요 없는 효과들을 습관적으로 넣는 일도 일어나죠. 저는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템플릿을 항상 습관적으로 정리해 놓으며 시간이 날 때마다 수정을 해 놓는 편인데요. 예전에는 영상에 무거운 효과나 화려한 이펙트가 많이 들어갔지만 요즘에는 단순한 모션들을 많이 사용하는 편집이라 템플릿만 잘 정리해 놓더라도 편집 시간을 아주 많이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한 1인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초보 편집자분들은 이런 템플릿 정리할 시간, 아니 만드는 시간도 쉽게 내지 못합니다. 사실 저도 초보 때 키프레임 찍는다고 몇 시간 걸리고 그랬거든. 강의 보면서 연습한다고 해도 다시 혼자 만들려고 하면 까먹고 막상 만들어도 잘 써먹지도 못하고 사용하려고 하면 영상에 따라 일일이 수정해야 돼서 템플릿을 수정하는 것이 만드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손목과 허리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런 상황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저의 손목과 허리 그리고 마치 달고나 같은 멘탈과 맞바꾼 제가 사용하고 정리해온 인아웃 모션 템플릿 65종을 공개합니다. 효과가 지속되는 비디오 FX가 아닌 인아웃 모션, 말 그대로 등장하고 나가는 모션 템플릿이라 자막이나 이미지, 이모티콘 같은 소스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데요. 제가 어떤 식으로 정리해 놓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으로 사용하는 모션은 패스트, 스무스, 바운스, 스프링 이렇게 4가지를 주로 사용합니다. 기본 모션들은 상하, 좌우, 그리고 커지면서 등장하거나 작아지면서 나가는 모션들입니다. 패스트는 빠르게 들어오는 모션입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막을 입력하고 적용하면 간단하게 모션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스무스는 부드러운 모션을 사용할 때 넣는데요. 정보나 강조 자막에 많이 사용합니다. 바운스나 스프링 모션은 예능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바운스는 공을 튀기는 것과 같은 모션, 스프링은 줄을 튕기는 것과 같은 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운스 모션이 스프링보다는 더 빠른 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이로그나 잔잔한 영상에 사용할 수 있는 블러 인아웃이나 리니어 와이프 모션이 있는데요. 블러는 뿌옇게 나타나거나 사라지고 가로 세로 방향으로도 모션이 들어가게 적용했습니다. 리니어 와이프는 쓸면서 나타나는 자막에 사용합니다. 좌우는 각도를 높이고 페더 값을 주어 더 자연스럽게 만들었고요. 위아래 모션은 이미지나 사진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할 효과도 있는데 글리치와 라이트입니다. 게임 영상에서 사용하면 잘 어울리는 글리치와 속도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라이트 모션입니다. 줌 모션은 자막이 아닌 영상 이미지에 사용하는데요. 천천히 줌인 줌아웃 되고 빠르게 확대할 때는 패스트 줌인을 넣기도 합니다. 저한테는 자주 사용하는 자막 모션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있으면 자막 모션은 거의 해결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3가지 모션은 지난 영상처럼 등장하거나 나가는 모션이 아닌 자막을 계속 움직일 수 있는 모션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 효과들은 제가 100시간 동안 유튜브 영상을 분석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효과 3가지를 골라 만들었습니다. 유튜브에 많이 등장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모션 효과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유튜브 자막을 움직이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막 클립에 효과를 넣어 키프레임을 찍고 일일이 확인하며 수정하는 방법과 미리 저장해둔 프리셋으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단 1초 만에 넣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 건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3가지 모션들은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영상에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 모션들은 슬프거나 뻘쭘하거나 분노하는 감정을 극대화시켜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중요한 효과죠. 또한 살짝 거슬리게 해서 정보성 영상 강조되는 부분에 시선이 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웨이브 어프입니다. 게임 편집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인방 편집에도 많이 사용하죠. 속도를 느리게 설정해서 우울하거나 슬픈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브이로그나 예능에서 슬픈 연출을 할 때는 영상에 슬로우 줌인을 넣고 자막에 디절브를 넣어 연출하기도 하지만 게임이나 인방에서 이런 효과는 약간 처질 수도 있습니다. 스트리머 영상에서 이렇게 처진 분위기를 사용하면 텐션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웨이브 효과를 넣어 약간은 코믹하면서 슬픈 감정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젊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일렁이는 효과는 웨이브 오프 말고도 터블런트 디스플레이스라는 효과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웨이브 오프는 위아래로만 일렁인다면 터블런트 디스플레이스는 자막을 앞뒤로 일렁일 수 있어 조금 더 입체감이 있는 효과입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효과가 생각보다 무겁기 때문에 고사양의 PC가 아니면 끊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에서 인아웃점을 잡아 상단의 시퀀스 탭에서 시작에서 종료까지 효과 렌더링을 클릭하시면 그 부분만 렌더링이 되어 끊김없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작업을 마치고 최종 렌더링을 할 때 일반 탭에서 미리 보기 파일 사용을 체크하시면 이미 렌더링된 파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렌더링 시간이 단축됩니다. 두 번째 효과는 쉐이크 모션입니다. 말 그대로 흔들기 효과인데요. 트랜스폼 이펙트를 이용해 위치를 랜덤으로 키프레임을 찍어 흔드는 모션을 만들어냅니다. 이 효과는 분노 감정을 극대화시키는데요. 빨간 컬러 매트를 약하게 깔고 사용하면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 더 디테일하게 연출하고 싶으면 줌인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분노를 폭발시키고 싶으면 이런 크로마키 소스를 넣어 폭발시키면 되죠. 쉐이크 효과는 예능 영상에 많이 들어갑니다. 예능 영상은 감정이 극단적일 수
볼수록 재미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요. 조용하거나 평화로운 연출 뒤에 이런 분노하는 연출을 해주는 것은 유튜브 영상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폭발 효과를 잘 사용하는 유튜버는 세계 유튜버 1위인 미스터비스트 채널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미스터비스트의 영상을 그냥 보시는 것보다는 분노하는 효과 전에 어떤 연출이 들어갔는지 어떤 대사를 하는지 분석하시면 이 쉐이크 효과를 사용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 효과는 러프넷지입니다. 이 효과는 정보성 컨텐츠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정보를 전달하던 영상이다 보니 영상에 감정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약간 루즈하게 보일 수 있는 자막을 테두리에 효과를 주어 레트로하면서 조금 재밌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지식 해적단, 셜록 현준, 1사F, 소비더머니 등 대형 채널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효과인데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부드러운 모션이 아닌 뚝뚝 끊기는 듯한 연출이 들어갑니다. 이런 효과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포스터 라이즈 타임이라는 이펙트를 사용하는데요. 영상의 포맷과 시퀀스 설정과 관계없이 프레임 레이트를 낮춰 끊기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러프넷지 말고도 터블런트 디스플레이스를 이용해 이렇게 사용하거나 위치를 약간씩 움직여 이런 효과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효과들은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정보 자막이나 이미지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시청자들의 정보가 눈에 잘 띄도록 해주면 깔끔하게 정리된 정보만 머릿속에 남기 때문에 정보성 콘텐츠는 강조 모션에 많이 힘을 주는 편입니다. 물론 대형 채널들은 애프터 이펙트를 주로 사용하지만 간단하게 프리미어 프로에서 프리셋을 만들어 사용한다면 퀄리티 높은 정보성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세 가지 모션은 유튜브 영상에 빠질 수 없는 효과들입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이펙트를 적용해야 하는지조차 모르실 텐데요. 이런 효과들을 유튜브에 검색해보고 따라한다고 해도 채널마다 알려주는 방식이 다르고 제가 실제로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오래된 영상들이거나 프리미어 프로를 살짝만 배워 얕은 방식으로 알려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리셋을 사용한다면 빠르고 쉽게 효과를 적용할 수 있을 뿐더러 어떤 효과를 얼만큼 수치를 입력해 이런 효과가 나오는지 공부도 많이 되고 어느 정도 프리미어 프로를 다룰 줄 아시는 분들도 입맛대로 수정해서 간편하게 효과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초보 시절 이런 프리셋들을 사용해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프리셋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빠르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지난번 모션 프리셋을 60분께 판매를 했었는데요. 이후로도 상품 페이지와 이메일, 댓글로 수많은 문의가 들어와서 2차 판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공개한 65가지 프리셋과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모션을 추가해서 판매할 예정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구매한 분들에 한해서 효과음 100종과 제가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를 정리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릴 예정입니다. 구매 방법은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쓰는 프리미어 프로인데 왜 내 편집 속도는 그대로일까요? 분명 더 빠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매번 하던 대로만 작업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를 들어 수많은 인서트 영상 중에 내가 원하는 장면을 찾느라 눈이 빠지도록 보고 있고 열심히 편집한 타임라인이 어지러워 어디서부터 뭘 했는지 파악하기 힘들었던 적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만약 이런 사소한 불편함들을 단축키 하나, 환경 설정 한 번으로 해결된다면 편집도 정말 빨라지겠죠? 오늘 영상은 이건 진짜 나만 알고 싶었는데 하는 작업 시간을 반으로 줄여주는 10가지 팁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퇴근 시간을 앞당겨줄 마법 같은 기능들이니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작업을 하다가 가장 화날 때는 언제일까요? 저는 프리뷰가 끊길 때 가장 화가 납니다. 효과가 많이 들어간 클립은 프리뷰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간을 설정하고 엔터를 누르면 구간만 렌더링이 되는 시작에서 종료까지 렌더링 기능을 사용하시는데요. 이렇게 렌더링을 해도 위치를 변경하거나 다른 클립을 쌓거나 수정을 한다면 계속 렌더링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면 한 번만 렌더링해도 끊김없이 프리뷰를 재생할 수 있어요. 효과가 많이 들어간 클립을 우클릭 후 렌더링 및 바꾸기를 선택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형식과 사전 설정을 최종 렌더링과 같이 설정 후에 아래 비디오 효과 포함을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렌더링이 시작됩니다. 렌더링이 완료되면 클립 전체가 하나의 비디오 클립으로 렌더링이 되어서 위치를 변경하고 다른 클립을 쌓고 다른 효과를 적용해도 부드럽게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만약 클립에 들어간 효과를 수정하고 싶다면 우클릭 후 렌더링 되지 않은 항목 복원을 클릭하면 렌더링 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도 번거롭기 때문에 처음에 Alt를 누른 채로 클립을 위로 복제 후 복제된 클립을 모니터링 클립으로 따로 작업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저는 컷 편집을 할 때 알아보기 쉽게 주제나 시퀀스별로 레이블링을 합니다. 그런데 레이블링을 해도 또 안에서 표시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이곳의 색을 변경하면 타임라인이 정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마커를 표시하는데 단축키 M을 눌러 마커를 표시하고 Alt를 누른 채로 마커를 들게 해주면 구간별로 메모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수정 작업을 할 때 피드백을 남겨놓거나 B로를 표시해두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마커 작업을 마치고 중간에 수정을 했는데 마커가 따라오지 않을 때 종종 있죠. 이렇게 마커가 따라오지 않으면 나중에는 타임라인이 엉망이 되고 마커 위치를 수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물결 시퀀스 마커를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요. 상단의 마커 탭에서 잔물결 시퀀스 마커를 체크해주면 중간에 컷을 수정해도 마커가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건 한번 체크하면 절대 해지할 일이 없으니까 꼭 체크해주세요. 최종 렌더링을 했는데 이런 빈 화면이 나오면 정말 빡치죠. 그래서 렌더링 전에는 꼭 빈 공간을 체크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스냅 버튼이 풀려 프레임 단위로 빈 공간이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일이 한 프레임씩 체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빈 공간을 한 번에 찾아주는데요. 상단 시퀀스 탭에서 간격 이동을 클릭하면 빈 공간이 있는 곳으로 인디케이터가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또 간격 이동 아래 간격 닫기를 클릭하면 빈 공간을 알아서 삭제해 주기도 하죠. 렌더링 하기 전에 한 번씩 체크해 주면 좋겠죠. 시퀀스 크기와 다른 영상을 불러올 때 아직도 효과 컨트롤에서 크기를 조정하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클립을 우클릭 후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을 클릭하면 시퀀스 크기에 맞게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그런데 또 일일이 우클릭하기 귀찮잖아요. 환경 설정 미디어 탭에서 기본 미디어 비율 조정 옵션을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으로 선택해 주시면 클립을 타임라인에 올리기만 해도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키프레임 작업을 해야 되는데 효과 컨트롤 패널이 너무 작아서 힘드셨죠? 애프터 이펙터에서는 U를 누르면 편집된 키프레임만 보이는 설정이 있는데 프리미어 프로는 이거 왜 안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하셨다면 틀렸습니다. 효과 컨트롤 패널 하단에 마커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편집된 속성만 표시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면 편집된 키프레임만 표시돼서 효과 컨트롤 패널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컨트롤 알트 K를 눌러 애프터 이펙트와 마찬가지로 사용하기 쉬운 단축키로 설정한다면 정말 편하겠죠? 인서트 영상을 넣을 때 영상 하나하나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만 또 찾아야 하는데요. 만약에 확인해야 되는 인서트가 100개가 넘는다면 오늘 퇴근은 글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팬케이크 편집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시퀀스를 추가해 타임라인 위에 올려두고 여기에 인서트를 전부 불러옵니다. 인서트 타임라인에서 필요한 구간을 잘라 메인 시퀀스로 드래그하면 원하는 부분만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죠. 물론 다른 방법으로 영상을 더블 클릭해서 소스 패널을 확인해 단축키 I5로 구간 설정을 하고 마침표를 눌러 불러오는 방법도 빠르지만 인서트가 너무 많다면 팬케이크 편집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퇴근 준비들 하셔야겠죠? 그런데 아직도 퇴근을 못 하셨다면 다음 팁들을 꼭 봐주세요. 프리미어 프로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트랜지션들이 몇 개 있는데요. 비디오 트랜지션과 오디오 트랜지션이 있습니다. 이걸 빠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클립을 선택하고 비디오는 컨트롤 D, 오디오는 컨트롤 시프트 D를 누르면 되는데요. 적용되는 트랜지션을 변경하려면 효과 패널 비디오 전환 폴더에서 원하는 트랜지션을 우클릭 후 선택 항목을 기본 전환으로 설정을 클릭하면 선택한 효과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효과의 길이를 변경하고 싶다면 환경 설정 타임라인 항목에 비디오 전환 기본 지속 시간을 원하는 길이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디오 전환 효과도 똑같은 방법으로 설정하면 되겠죠. 자막 작업을 완료했는데 폰트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일일이 찾아 수정을 해야 된다면 이거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캡션 클립의 경우에는 한 번에 적용되는 기능이 있지만 그래픽 클립의 경우에는 클립 하나하나를 선택해 수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한 번에 가능하죠. 상단에 그래픽 및 타이틀에서 프로젝트의 글꼴 바꾸기를 클릭하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변경을 원하는 폰트를 선택 후 아래에 대체 글꼴에서 원하는 폰트를 골라주세요. 확인만 누르면 원하는 폰트만 수정이 돼서 이거 정말 편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정확히 가운데를 잡기 어려워서 불편하셨죠? 하지만 이거 정확히 2분할, 3분할, 4분할 전부 가능한 거 알고 계셨나요? 가이드라인을 우클릭하면 안내선 편집을 할 수 있는데요. 위치에서 픽셀 값을 계산해서 입력할 수도 있지만 이거 언제 계산기 두드리고 있습니까? 위치 항목에 나누기 2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FHD 영상의 가로 가운데를 놓고 싶다면 가로의 길이가 1920이니까 1920 나누기 2를 입력하면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가운데로 옵니다. 그럼 3분할은 어떻게 하냐고요? 마찬가지로 1920 나누기 3을 입력하고 뒤에 별표 순서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가이드라인을 3분할의 첫 번째 선으로 이동하고 싶다면 1920 나누기 3 별표 1이라고 입력하면 3분할의 첫 번째로 이동합니다. 다시 가이드라인을 추가하고 1920 나누기 3 별표 2라고 입력하면 정확히 3등분을 할 수 있죠. 영상 편집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브이로그 하려고 찍은 영상 아직도 여러분들 PC에 무허가로 입주해서 용량만 축내고 있나요? 마감 시간 임박해서
교통사고 당했다고 할까? 라고 생각하셨죠? 애초에 프리미어 프로는 영상 편집을 빠르게 할 수 없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왜냐고요? 9년째 프리미어 프로만 사용하고 있는데도 왜 복잡한 거야? 모션을 주려고 해도 일일이 키프레임을 찍어야 하고 귀찮아. 좀 멋있는 효과를 주려고 하면 왜 이렇게 끊기냐? 또 오류나 버그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뭐야 프리미어 프로에서 영상 편집을 빠르게 하고 싶다면 저는 이 세 가지는 꼭 하려고 합니다. 사회 심리학자 데먼 프라이스가 쓴 게으르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보면 게으르다는 죄책감은 사회가 만든 허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저는 게을러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이 습관은 영상 편집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는 무작정 영상 보고 따라하고 분석하는 것만 주구장창 했지만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좀 더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을. 그래서 오늘은 몇 년 동안 제가 해온 영상 편집 빠르게 하는 방법 3가지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료 정리입니다. 제가 프리미어 프로 팁들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자료 정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건 케바케 사바사죠. 서울대 가기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가요? 라는 질문과 같은 거죠. 공부하는 사람마다 작업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보통 프로젝트 생성은 바탕화면에 합니다. C 드라이브라고 하죠. 외장 SSD나 USB에서 작업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게 될 겁니다. 물론 외장 하드 수리 비용은 덤이고요. 한 프로젝트에만 나오는 영상이나 자료들은 프로젝트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어 한 폴더로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프로젝트를 매번 실행할 때마다 미디어 경로가 틀어지지 않아서 빠르게 불러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파일들은 소스 파일에 따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효과음, 배경음악, 아이콘, 채널 로고 같은 이런 파일들은 프로젝트 파일과 별개로 관리를 하죠. 마찬가지로 바탕화면을 둡니다. 그래야 작업을 할 때 프로젝트 패널에서 바로 불러오기 편하죠. 다음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프로젝트 관리자를 통해 하나의 폴더로 만들어주고요. 외장 하드에 옮기게 됩니다. 행여나 나중에 불러오게 되더라도 영상, 자료, 프로젝트에 들어간 소스까지 한 번에 불러올 수 있죠. 그 외에 이름순, 채널별, 날짜별, 장르별로 분류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단축키입니다. 저의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와 같은 단축키로 동기화를 시키고 진행을 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서 전부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는 키보드 왼쪽에 전부 몰빵합니다.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키들 중에 Ctrl Shift K 같은 이런 거지가 이렇게 두 손으로 해야 하는 키들도 웬만하면 하나의 키로 바꾸고 그마저도 왼손으로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죠. 그래야 오른손은 최대한 마우스에서 떼지 않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팁인데요. 예전에 프로게이머들은 윈도우 키를 실수로 누르지 않으려고 이 키를 아예 빼놓고 경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키가 잘못 눌려서 짜증나는 키들이 있죠.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F1 키 같은 거요.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필요할 때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쓸데없는 곳에 친절을 베푸시는 어도비 때문에 가끔은, 아니 자주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키들은 빨리 삭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프리미어 프로를 삭제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프리셋입니다. 처음에는 일일이 키프레임을 찍거나 효과를 검색해서 넣어서 만들었는데요. 프리셋이란 기능을 알고 나서부터는 모든 효과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이걸 프리셋으로 만들어 쓸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작업할 때마다 만들어서 저장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면 또 만들어서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프리셋 폴더가 복잡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프리셋은 따로 만들어 저장해놓고 지금까지 이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리셋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효과 패널에서 영상 클립이나 그래픽 클립에 효과를 넣으면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효과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한 수치값을 똑같이 나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저장하면 다음에는 효과를 검색해 넣지 않아도 수치값을 만지지 않아도 바로 효과가 적용돼서 한 번에 모션이나 효과들을 만들 수가 있죠. 하지만 만들어 놓아도 어떨 때는 어울리지 않아 다시 수정해야 하는 일들도 빈번히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수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튜브 영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효과들을 보면서 과하지 않은 적당한 수치값, 튀지 않는 효과들을 75개 정도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고 사용해보면 정말 작업이 빨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욕심이 생겼습니다. 바로 트랜지션을 넣을 텐데요. 트랜지션이란 화면 전환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트랜지션 효과들이 있지만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광고 같은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닌 유튜브 영상에서 트랜지션을 사용하고 있죠. 유튜브 영상에서 트랜지션의 역할은 시퀀스를 분리시켜주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좀 더 정리된 영상을 제공하고요. 상황을 분리시켜줘서 이해력
관리력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 영상에서 트랜지션을 넣을 때 국룰인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트랙에 올리기만 하면 트랜지션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단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올릴 때마다 로딩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짜증나기도 하지만 이때 인디케이터를 조정하거나 답답해서 클릭을 막 누르면 오류가 생기고요. 사양이 좋지 않은 컴퓨터에서는 프리미어 프로가 튕기기도 하죠. 그리고 오페시티 같은 효과와 겹치면 이런 오류들도 생기고요. 이 플러그인 저도 정말 오랫동안 사용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프리셋으로 만들면 정말 편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달 전부터 해외 국내 자료들을 모두 찾아서 트랜지션을 프리셋으로 만드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일부 해외에서는 트랜지션 프리셋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조정 레이어를 만들어서 넣어야 하고요. 심지어는 클립을 자르고 복사해서 트랙을 위로 올려서 효과를 넣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럴 거면 굳이? 저 역시 만들면서 다양한 오류가 발생했고 조정 레이어나 클립을 잘라서 복사해서 사용하면 간단하게 해결되긴 하지만 저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원했습니다. 모션 프리셋처럼 클립에 그냥 넣는 방법을요.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트랜지션 45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더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모션 프리셋과 마찬가지로 쓸데없는 복잡한 효과들은 만들지 않고요. 유튜브에서 흔히 사용하는 트랜지션만 만들다 보니 45개가 되었네요. 처음에는 80개 정도로 생각하고 작업을 했지만 이걸 굳이 다 쓰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브이로그, 정보 전달, 예능, 토크, 인터뷰 등 우리나라 유튜브 영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을 분석해 자주 나오는 트랜지션만 만들어 놨습니다. 사용 방법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영상 클립 2개가 있죠. 앞에 있는 클립이 A, 뒤에 있는 클립이 B 클립입니다. 모션 프리셋과 다르게 한 개의 트랜지션에는 2개의 효과가 있습니다. 폴더를 열면 이렇게 A, B로 만들어진 효과 2개가 있고요. 이걸 앞에 클립에 A, 뒤에 클립에 B 효과를 넣어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이런 프리셋을 이용하면 저 같은 프리랜서 편집자들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유튜브 영상에서 키프레임이나 효과를 넣는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물론 직접 만드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어떤 연출에 어떤 효과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이디어를 찾으려면 다른 레퍼런스 영상을 많이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도 아니고 효과에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기획에 맞는 영상을 구성하고 어떻게 하면 1초라도 시청자들이 공감을 하면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키프레임을 찍거나 효과를 적용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것이 바로 프리셋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프리셋을 만드셔서 작업 시간을 단축시켜 보시고 만약 프리셋을 만들기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미 만들어진 프리셋을 사용해 보시고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물론 좋지만 실제로 어떤 효과가 어떤 값으로 만들어졌는지 뜯어보면서 조금만 연구하셔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제가 만든 프리셋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요. 모든 프리셋은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가이드 영상을 제공해드리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나하나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